세금을 내야 되는 거의 부동산이 동결됐죠. 어떻게 이 세금 내고. 특히 이 시절에 가장 고통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경매 투자자예요. 경매 투자하시는 분의 속성은 오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의 주택이나 소규모의 부동산을 사서 단기에 팔아요. 또 그것을 여러 번 팔아요. 왜? 경매 투자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 물론 처음에는 다 부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본업보다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오늘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예. 본업을 하다가 이쪽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본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매를 잘 하면 또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는 경매 학원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중개사 자격증 따면 그 다음 경매 공부하십니다. 그게 필수 코스더라고.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만큼 경매 공부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 근데 이제 손해보는 분도 많지만 이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한다, 단타. 단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물건 샀다고 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 없어요. 세입자 내가 보내고 가격이 한 40, 50% 오르면 바로 또 팔고 빠지죠. 그런데 이러한 단타를 했던 분들은 2009년 3월 달에 물론 2009년 이전에 이와 같이 60% 50%의 중과 제도가 생겼을 때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집이 여러 채, 세 채 이상 된 사람, 두 채 이상 된 사람, 웬만하면 두 채 이상 다 됩니다. 팔면은 50%로 다 두드려 맞은 시점이야. 일반 투자자들도.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2008년에 이명박이가 청와대 입성한 이후에 2009년도 1월 1일자로 중과제도를 선거 공약대로 완화를 했어요. 근데 완화를 한 게 어떻게 완화를 했냐. 60%를 40%로 완화했어요. 20% 깎아줬어요. 여러분들 한 3개월밖에 그때 시행이 안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까먹까먹 할 테지만 60을 40% 깎아줘봤자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여론이 불긋듯이 일어나니까 3월 16일자로 다시 일반 세율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들은 일반 세율 그러면 무조건 6에서 35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38이지만 그 시절에는 35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도세 일반 세율은 단타가 아닌 경우에만 6에서 35야. 즉 2년 이상 보유해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경매하시는 분들 특성은 2년 이내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면은 단기 양도라고 그러죠. 이런 단기 양도를 하면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해도 50% 40%야. 그러니까 50, 40은 중과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단기 양도를 하는 분들은 이 2009년 3월 달에 이런 중과제도 완화 조처가 내렸어도 피곤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에요. 이쪽은 60이었고. 이거 내고 어떻게 투자를 해? 1,000만 원 버는데. 그래서 이때의 이 시절에 이렇게 고통받던 시절에 2003년도 지나고 2005년도에 2주택 중과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정도부터 이 매매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은 불꽃처럼 일어났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신화세법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이때 한 거예요. 제가 2007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붐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세무가 상당히 좀 특이하거든요. 일반 세금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거를 강의하다가 여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발전돼서 신축사업자가 중간에 2000년대 법이 개정되면서 신축사업자가 붙었고 최근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자가 붙어서 부동산 세무백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사업자의 세금이야. 그 이전에 강의했던 거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이런 거는 사업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부동산 하나 팔았다? 그럼 그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오늘부터 듣는 제 3당은 이 사업자의 강의를 우리가 이제 들을 건데, 사업자가 되면은 아주 특별한 게 많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업자가 됐을 때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 예를 들어 사업자가 되어서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돼야지. 안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런 매매 사업이 뭐냐 하고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서 뭐 이론적으로 뭐 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공부를 해서 내가 요렇게 됐을 때 세금을 더 낼 거냐 덜 낼 거냐. 요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나 사업자 될랍니다. 안 될랍니다. 그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돼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풀어주면 세금 안 내는 쪽으로 다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당신은 사업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내가 세금을 깎아먹겠다 하고 세무서에서 했어요. 그래도 국세청에서는 너는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시적으로. 거기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매매사업자가 왜 이때 이렇게 요란했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일반 투자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파는 분들이 대량입니다. 이분들은 2009년 3월 달에 중과세법은 살아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일반 세율로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2009년 3월 이후에는 별 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양도세로 내면 돼요. 이거니까. 그런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도 괴로웠지만 완화를 해줬어도 괴로워. 단타니까 50에서 40을 양도세 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좀 안 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사업소득으로 내보겠다.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는 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이거든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 예전에 지금은 38. 이거밖에 없어요. 1년, 2년 이런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취득에서 양도할까지 몇 년 이런 걸 따지지만 사업자가 되면 무조건 1년 단위로 세금을 내요. 1년 단위로. 벌었든 안 벌었든. 그래서 올해에 벌은 거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벌은 거를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무조건 사업자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양도로 치면 내가 뭐 10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년에 하나씩 팔았어요. 사업자가 아니면 그냥 2년 이상 세율 내서 10년 장특공제도 받고 해가지고 세금을 팔 때마다 2개월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돼. 근데 내가 사업자라고 가정하면 팔았다고 바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올해에 5개를 팔았다. 그럼 5개 파는 거를 다 묶어서 이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내년에 팔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야, 이때 60%, 이때 단타를 내도 또 50이나 40 이렇게 높은 세율로 안 내고 혹시 사업자가 내가 될 수 있으면 일반 세율인 6에서 사업자의 세금인 이걸로 1월 달에 경락받아서 2월에 받아도 세금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걸로 내면 돼요. 사업자의 세금 체제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이게 매매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확대해서면은 앞으로 공부할 신축 판매 그것도 마찬가지야. 집을 지어서 10개를 지었어요. 부동산 팝니다. 이게 사업자로서 팔리면 이렇게 내겠지. 근데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나 2년짜리는 50, 40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넘으면 6에서 38이 됩니다. 집을 지어서 바로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2개월. 땅 사서 집 짓는데 6개월이면 되거든요. 분양 빨리 해야죠.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턱 팔았다. 양도로 걸려버렸다. 그러면 50% 냅니다.
그럼 현재의 세법으로는 40%입니다. 주택량도 지금 1년 이내 40으로 10% 줄여줬잖아요. 이 시절에는 2년까지 꼼짝 못했고 이런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개정세법에는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저 2년이라는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1년 이내를 단타라고 그러고 1년 이내에 팔면 옛날에 50이었던 걸 10% 줄여서 40이라고 해주고 1년만 초과해서 팔면 무조건 6에서 38로 줄여줬죠. 그러나 이거는 올해 개정된 거예요.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 작은 거 아닙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이래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 2년 이내 40. 그래서 사업자가 된다면 요렇게, 안 된다면 양도. 그래서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최종의 목적은 매매, 신축 판매, 주택임대 세 개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업이에요. 매매 사업, 임대 사업, 판매 사업. 앞에 부동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의 세금을 정확히 하려면 양도도 정확히 알아야 돼. 사업자가 돼서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사업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세무서에 신고도 많이 해야 되고 세무사 기장료도 줘야 되고 쓸데없이 양도로 가면은 비과세 받아서 안 낼 집도 사업자가 되면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면받을 아파트도 사업자가 되면 감면 못 받고 나쁜 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사업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능사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강으로 누가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전기생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매매사업자를 지금 해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도대체 사업자로서의 내가 세금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양도로 갈 거냐. 그런데 본인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대출 이자 경매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대출금 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받고 싶어서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셔야 돼.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 이자 같은 거를 이쪽에서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장부를 해야 돼.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데.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장부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때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는 즉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은 사업자가 될 거냐 비사업자가 될 거냐 사업소득으로 낼 거냐 양도소득으로 낼 거냐 종합소득으로 낼 거냐 양도소득으로 나눠서 낼 거냐 팔고 바로 낼 거냐 팔고 그 다음에 낼 거냐 이런 세금의 계산 방식 금융이자를 공제 받을 거냐 이쪽은 공제 못 받을 거냐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장떡공제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매매사업자도 받긴 받습니다만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또 안 해줬어요. 사업자가 되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장떡공제 안 해줬습니다. 우리 양도세 편에서 공부했지만 장떡공제 세금 줄이는 상당히 큰 요소잖아요. 이쪽도 안 해줘. 그 다음에 임차인 경매로 임차인 퇴거비용 나갈 때 돈 주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증빙서류만 있으면 사업자는 비용공제가 됩니다. 이쪽은 안 해줍니다. 유치권 처리를 하고 몇 억 깨졌어. 이쪽은 판결문 받아와야 해주고 이쪽은 판결문 안 받아도 정상적으로 지급한 증빙만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결정해야지. 이게 꼭 좋다 나쁘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서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는 과세 관청은 어떤 입장일까?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데도 사업자로 위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또 요거를 철저히 봐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어도 너 사업자 아니야. 이렇게 세금 내. 해서 과세 관청과 납세자하고 이 싸움을 기나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한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사업자도 아니다. 너는 사업소득으로 내라. 양도소득으로 내겠다. 비과세 받겠다. 감면 받겠다. 너는 사업자니까 감면 안 된다. 비과세 안 된다. 너는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이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사업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니까 세금을 50%를 내라. 아니라. 이런 싸움을 무수하게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시점부터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30년도 더 됐겠네. 그래서 과세관청과 우리 납세자와의 관계인데 이 부분을 우선 정리를 포괄적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강론에 들어간 매매, 신축, 임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3강하고 목요일 4강까지는 현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이런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의 신고 방법 이런 개념하고 매매사업자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정리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거기까지를 이번 주 강의 목표로 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경공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부동산 을 많이 사고 이러면 사업자가 됐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4대 보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싫던 좋던 임대주택 사업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확정일자를 다 그냥 전산으로 따다가 과세를 하니 세입자한테 치사하게 월세 소득공제 받는다고 세준 거를 파악하니 이러고 떠들어대니까 우리나라처럼 착한 납세자분들은 이게 가슴이 졸여서 안 돼. 그래서 이제는 해야겠다. 내가 한 10년 빼먹었는데 빼먹은 거나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발표했어요. 정부가. 그동안 신고 안 해가지고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 못했던 거는 눈 감아주겠다. 정치권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나간 거는 봐준다. 근데 지금부터는 안 봐준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지 또. 지금부터 안 봐준다. 지금부터는 신고 꼭 해라. 그래서 다 신고를 하면 좋은데 또 간이 또 크신 분들은 신고 안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도망 다녔는데 내 어쩔 거야. 그리고 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투디를 맞을 때는 옛날 것도 때 괘씸죄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그런 식으로 과세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빼먹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든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가 되잖아.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미 세를 주고 있으면 사업자가 된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근데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세금 과세도 안 나오고 그냥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에 사업자가 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드러나요? 세금은 저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 같은 경우 공부를 해서 월세 받는 거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대충 예상이 나와요. 내가 1년에 얼마 낼지.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나. 괜히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 공부 끝나고 나면. 근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죠? 4대 보험이 붙는다. 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도출되니까 그동안 안 나오던 보험료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나라 보험료는 무지 세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저도 전문가가, 보험료 쪽엔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작년 강의 때까지는 이 부분은 제가 못 해드렸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장님 강의 듣고 요번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신축 판매든 임대든 이렇게 사업자를 등록을 했더니 갑자기 보험료가 2배, 3배로 나오는 바람에 이거 죽겠다. 세금보다도 이게 더 죽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보험료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올해 교재에는 그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장지훈 팀장이 아마 강의를 해줄 거예요. 질의문답식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못 들었던 요 부분까지 커버가 오늘하고 다음 목요일 사이에 공부를 끝내고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임대하고 신축. 한 강좌당 3시간에 임대만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시간만 신축 판매만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임대에만 관심 있는 분은 임대만 들어도 되고 신축에만 나는 관심 있다. 그럼 신축을 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신축과 임대는 별개의 강의가 아닙니다. 집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로바로 팔리나? 이 집이라는 게 다 몇 억씩인데 짓자마자 바로 신축하자마자 판매가 이루어지면 임대 들을 곳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0채 지었는데 10개는 팔리고 10개는 남았다. 공실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세를 주면 임대가 되지. 그 다음에 세 주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땅 사서 집 지어서 팔아야 한 건 하시잖아. 그래도 몇 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신축 판매와 주택 임대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주택 지어가지고 팔고 나서 남는 거 다 다시 세줘야 되기 때문에 꼭 그 2개를 같이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 사업자가 무조건 사업소득세를 공부한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공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업자가 되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그거는 사람별로 다 틀려요. 일괄적으로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매매사업자 내야겠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면 안 돼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예전에 60% 중과제도 이런 거 있을 때 사업자가 돼가지고 일반 세율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사업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워낙 세금이 세니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조건을 맞춥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싫으나 좋으나 60%못 때리잖아. 그러니까 아예 노무현 정부 때 세법을 만들 때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60%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요게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문가들끼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세법 쪽을 조금 잘 아는 분이 브레인 역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법에다가 명기함으로써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서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돼도 일반 세율로 사업자가 너희가 되고 싶어 됐다 해도 60%로 세금 걷겠다. 단 양도소득세에서 60%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양도세 걷어가는 부동산 60%에 해당하는 것만 사업자가 돼도 60% 걷어가야지. 사업자 됐다고 해서 경매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조그만 거 하나 파는데도 60% 양도세를 걷어간다고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런 60%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1개월 있다 팔아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6에서 35%짜리 일반 세율로 내는 거지. 그런 요령을 공부하는 거지. 그 법을 깰 수는 없거든요. 그건 탈세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요게 이제 중과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게 중과 즉 60%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아닌 거와 긴 거. 그거 고르는 방법. 그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 때문에 덕분 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 부동산이 아닌 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그 다음 날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 근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다 60%에 해당하는 부동산들이면 사업자가 돼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자가 남 말 듣고 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해. 이게 제가 강의했던 효과였어요. 주로 그런 부동산이 뭐예요? 수도권에 없는 경기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거. 경기도에서도 구는면 지역, 양평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직 개발되면서 용인도 있는데 그런 개발 지역이면서도 구는면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런 지역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는 경매를 받아도 비교과세를 안 당해. 즉 사업자가 돼도 사업자가 되면 일반 세율로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거 뜬금없이 조그만 거라도 이거는 무조건 중과야.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것도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는 소액주택이라 해서 그거는 또 빼줘. 그러니까 그거를 빠꼼하게 공부를 한 사람은 법원의 경매장이나 여러분들 경매 정보를 딱 봐도 이왕이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물건 같은 수익률이다. 조금 덜 떨어져도 그거를 투자를 해놓으면
남들 50% 낼 때 자기는 룰루랄라 고작 남아봤자 1,000, 2,000이니까 15% 정도 내면 돼요. 단타를 때려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투자할 부동산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